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베테랑 경찰관.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꼬마가 판사라고 라며 비웃었던 그 젊은 동양인이었습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40대 경찰관 마이클 톰슨. 하지만 그 앞에 선 30대 초반의 한국계 판사. 김준호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법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권위적이고 오만했던 베테랑 경찰을 이토록 무너뜨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석 달 전 로스앤젤레스 5번가의 그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BMW 3 시리즈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김준호의 백미러에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갓 30을 넘긴 준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었거든요. 라이센스를 보여주세요. 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40대 중반의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의 첫 마디는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면허증을 건네자 톰슨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차 당신 겁니까? 네, 제 차입니다. 증명해 보세요. 등록증 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정기 검문이라기에는 톰슨의 태도가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잠깐만요. 글러브 박스에 있어서. 천천히 하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톰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준호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등록증을 확인한 톰슨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업이 뭐죠? 법조계에서 일합니다. 준호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법조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는 일이라도 하나 보죠? 그 말에는 명백한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동양인이 고급 직종에 종사할 리 없다는 선입견이었죠. 뭔가 수상해요. 차에서 내려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준호가 정중히 물었지만 톰슨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질문은 제가 할게요.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톰슨은 그의 전신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죠? 천천히 꺼내보세요. 지갑과 휴대폰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톰슨은 준호의 지갑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카드들을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 협회 카드네요. 이것도 가짜 아니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법조인입니다. 그때 톰슨의 무전기에서 다른 사건 신고가 들려왔습니다. 더 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비싼 차 몰고 다니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톰슨은 마지막까지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여전히 겪어야 하는 차별과 편견.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말이죠. 챕터 2- 최연소 판사의 탄생. 김준호가 톰슨 경찰관에게 굴욕을 당한 그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준호는 평범한 법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연소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인물이었거든요. 축하합니다, 김준호 판사님. 석 달 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임명식. 검은 법복을 처음 입은 준호의 얼굴에는 감격과 책임감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32세의 나이로 연방법원 판사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준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이보다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젊음이 새로운 시각으로 법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판사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단다. 임명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김종수 씨. 40년간 다리미질로 굳어진 그의 손이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의로운 판사가 되겠습니다. 준호는 그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차별과 편견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판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그의 젊은 나이를 의심스럽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저 애가 정말 판사야? 우리 아들보다 어려 보이는데? 요즘은 정말 아무나 판사하는구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사건들을 검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운명적인 밤, 톰슨 경찰관의 검문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경험은 준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 큰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불의가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 준호는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판사님의 판결문은 정말 예술이에요. 이렇게 젊은데도 이해심이 깊으시네요. 동료들의 인정, 변호사들의 찬사. 준호는 점점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번호 2024-CR-1847 피고인 마이클 톰슨 경찰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3호 법정. 법정 서기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마이클 톰슨은 15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법정을 우습게 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판사가 언제 오는 거야? 톰슨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법정 뒤편 문이 열리며 검은 법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판사 보좌관인가 보네. 참 젊어 보이네. 톰슨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김준호 판사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립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준호 판사님 입정하십니다. 법정 서기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제서야 톰슨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잠깐, 저 애가 판사라고? 톰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꼬마가 판사라고? 농담도 정도가 있지. 톰슨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법정에 은근히 퍼졌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준호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태도는 여전히 불손했습니다. 판사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법정 경험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톰슨의 변호사조차 당황스러워했지만
톰슨은 계속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석 달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기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님. 피고인 마이클 톰슨은 지난 3월 15일 밤 특별한 사유 없이 시민을 정차시켜 인종차별적 검문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들으며 톰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종차별이라니 웃기는 소리네. 그냥 정기 검문이었는데. 그의 거만한 태도는 법정 분위기를 더욱 경직시켰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판사님, 제 의뢰인은 15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모범 경찰관입니다. 단순한 정기 검문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변론 중에도 톰슨은 여전히 젊은 판사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직권 남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편견의 대결이었고 그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당일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에 따라 검찰 측에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먼저 피고인의 바디캠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 밤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이 김준호를 검문하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라이센스를 보여주세요. 이 차 당신 겁니까? 증명해 보세요. 영상 속 톰슨의 목소리는 명백히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좀... 톰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태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피고인께서는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준호 판사의 질문에 톰슨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그냥 정기적인 검문 절차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고급차를 운전하고 있어서 의심스러웠을 뿐이에요. 의심스러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젊은 동양인이 BMW를 운전하고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톰슨은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준호는 냉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도난 가능성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BMW 3 시리즈 등록증과 보험증이 모두 정상이었는데도 말입니까? 그건 확인해 본 후에 안 사실이고. 톰슨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판사님, 이어서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중하게 협조했지만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고 마지막에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톰슨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내 블랙박스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비싼 차 몰고 다니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톰슨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톰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는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질문에 톰슨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판사님,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하지 않는 거죠? 톰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공개는 재판 진행상 필요할 때 공개하겠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대답에 톰슨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톰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판사는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 검토를 마쳤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톰슨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이 정도 증거로는 저를 유죄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정기 검문이었을 뿐이에요. 그때까지도 톰슨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피고인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준호 판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월 15일 밤 당신이 검문한 그 시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젊은 동양인이었는데 BMW를 몰고 있었어요. 톰슨은 여전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아마 변호사 사무실 직원 정도겠죠. 톰슨의 대답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톰슨 경찰관, 저는 그날 밤 당신이 검문한 바로 그 동양인입니다. 네. 뭐라고요? 톰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3월 15일 밤 11시 로스앤젤레스 5번가에서 BMW 3 시리즈를 몰고 가던 그 젊은 한국계 남성이 바로 저입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에 법정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요. 톰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비싼 차 몰고 다니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김준호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때 톰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히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 외모와 나이만 보고 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도 당신은 제가 단순한 사무직원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톰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과연 어떤 사람이 BMW를 타면 안 되는 겁니까?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톰슨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톰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판사석을 바라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셨는데 과연 제 직업을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김준호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톰슨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차별받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판사님. 톰슨은 판사석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로
15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이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권위도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세요, 톰슨 경찰관. 김준호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에 톰슨은 겨우 몸을 가누고 섰습니다. 당신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판사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판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대우가 정당했다는 말입니까? 김준호 판사의 질문에 톰슨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숨죽이며 이 극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젊은 한국계 판사가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장면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톰슨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에게 조언해 주세요. 김준호 판사가 톰슨의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조차 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통용됩니다. 피고인의 솔직한 심경을 들어보겠습니다. 톰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날 밤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였습니까? 저는 당신을 보고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젊은 동양인이 좋은 차를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톰슨의 고백에 법정안이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이라고 하셨을 때도 제대로 된 변호사일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준호 판사의 질문에 톰슨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찰 일을 하면서 편견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유색인종을 보면 먼저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톰슨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15년간 경찰로 일했지만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시민의 인권을 제가 먼저 짓밟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준호 판사는 톰슨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복수심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톰슨 경찰관, 당신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 판결을 듣겠습니까? 네. 판사님. 톰슨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김준호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올 판결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톰슨 경찰관, 당신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인종차별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톰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경찰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네. 판사님,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톰슨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준호 판사가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톰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간 시민을 보호해온 경찰관으로서 당신에게는 충분한 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선의가 잘못된 편견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에 톰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피고인 마이클 톰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네, 정말입니까?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준호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향후 1년간 매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변화 과정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판사님. 그리고 사회봉사는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판사의 배려, 깊은 판결에 법정 전체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님, 왜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해 주시는 겁니까? 톰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에 톰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나세요, 톰슨 경찰관.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톰슨의 진심 어린 눈물에 방청석 여기저기서도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해가,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톰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톰슨은 김준호 판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김준호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톰슨은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로스앤젤레스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 톰슨 경찰관, 오늘도 오셨네요. 네, 김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마이클 톰슨은 한국계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대학 원서를 쓰는데 영어가 어려워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톰슨은 진심 어린 미소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국적이나 피부색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준호 판사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판사님, 톰슨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톰슨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준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한국어 수업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는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답니다. 톰슨의 서툰 한국어 인사에 김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판사님 덕분입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제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톰슨의 말에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 판사님께 한 말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평생 그날을 기억하며 살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1년 후
톰슨은 경찰서에서 인권교육 담당관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경찰관들에게 편견의 위험성을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톰슨의 진솔한 강의는 많은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판사는 여전히 공정하고 따뜻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결문은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김준호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는 법정이 단순히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제가 직접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더 따뜻한 정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준호와 톰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과 선입견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인가요?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베테랑 경찰관.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꼬마가 판사라고 라며 비웃었던 그 젊은 동양인이었습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40대 경찰관 마이클 톰슨. 하지만 그 앞에 선 30대 초반의 한국계 판사 김준호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법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권위적이고 오만했던 베테랑 경찰을 이토록 무너뜨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석 달 전 로스앤젤레스 5번가의 그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BMW 3 시리즈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김준호의 백미러에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갓 30을 넘긴 준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었거든요. 라이센스를 보여주세요. 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40대 중반의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의 첫 마디는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면허증을 건네자 톰슨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차 당신 겁니까? 네, 제 차입니다. 증명해 보세요. 등록증 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정기 검문이라기에는 톰슨의 태도가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잠깐만요. 글러브 박스에 있어서. 천천히 하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톰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준호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등록증을 확인한 톰슨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업이 뭐죠? 법조계에서 일합니다. 준호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법조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는 일이라도 하나 보죠? 그 말에는 명백한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동양인이 고급 직종에 종사할 리 없다는 선입견이었죠. 뭔가 수상해요. 차에서 내려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준호가 정중히 물었지만 톰슨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질문은 제가 할게요.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톰슨은 그의 전신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죠?
천천히 꺼내보세요. 지갑과 휴대폰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톰슨은 준호의 지갑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카드들을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 협회 카드네요. 이것도 가짜 아니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법조인입니다. 그때 톰슨의 무전기에서 다른 사건 신고가 들려왔습니다. 더 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비싼 차 몰고 다니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톰슨은 마지막까지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여전히 겪어야 하는 차별과 편견.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말이죠. 챕터 2- 최연소 판사의 탄생. 김준호가 톰슨 경찰관에게 굴욕을 당한 그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준호는 평범한 법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연소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인물이었거든요. 축하합니다, 김준호 판사님. 석 달 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임명식. 검은 법복을 처음 입은 준호의 얼굴에는 감격과 책임감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32세의 나이로 연방법원 판사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준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이보다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젊음이 새로운 시각으로 법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판사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단다. 임명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김종수 씨. 40년간 다리미질로 굳어진 그의 손이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의로운 판사가 되겠습니다. 준호는 그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차별과 편견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판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그의 젊은 나이를 의심스럽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저 애가 정말 판사야? 우리 아들보다 어려 보이는데? 요즘은 정말 아무나 판사하는구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사건들을 검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운명적인 밤, 톰슨 경찰관의 검문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경험은 준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 큰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불의가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 준호는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판사님의 판결문은 정말 예술이에요. 이렇게 젊은데도 이해심이 깊으시네요. 동료들의 인정, 변호사들의 찬사. 준호는 점점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번호 2024-CR-1847 피고인 마이클 톰슨 경찰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3호 법정. 법정 서기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마이클 톰슨은 15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법정을 우습게 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판사가 언제 오는 거야? 톰슨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법정 뒤편 문이 열리며 검은 법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판사 보좌관인가 보네. 참 젊어 보이네. 톰슨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김준호 판사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립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준호 판사님 입정하십니다. 법정 서기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제서야 톰슨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잠깐, 저 애가 판사라고. 톰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꼬마가 판사라고. 농담도 정도가 있지. 톰슨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법정에 은근히 퍼졌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준호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태도는 여전히 불손했습니다. 판사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법정 경험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톰슨의 변호사조차 당황스러워했지만 톰슨은 계속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석 달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기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님. 피고인 마이클 톰슨은 지난 3월 15일 밤 특별한 사유 없이 시민을 정차시켜 인종차별적 검문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들으며 톰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종차별이라니 웃기는 소리네. 그냥 정기 검문이었는데. 그의 거만한 태도는 법정 분위기를 더욱 경직시켰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판사님, 제 의뢰인은 15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모범 경찰관입니다. 단순한 정기 검문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변론 중에도 톰슨은 여전히 젊은 판사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직권 남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편견의 대결이었고 그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당일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에 따라 검찰 측에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먼저 피고인의 바디캠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 밤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이 김준호를 검문하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라이센스를 보여주세요. 이 차 당신 겁니까? 증명해 보세요. 영상 속 톰슨의 목소리는 명백히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좀... 톰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태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피고인께서는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준호 판사의 질문에 톰슨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그냥 정기적인 검문 절차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고급차를 운전하고 있어서 의심스러웠을 뿐이에요. 의심스러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젊은 동양인이 BMW를 운전하고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톰슨은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준호는 냉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도난 가능성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BMW 3 시리즈 등록증과 보험증이 모두 정상이었는데도 말입니까? 그건 확인해 본 후에 안 사실이고, 톰슨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판사님, 이어서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중하게 협조했지만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고 마지막에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톰슨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내 블랙박스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비싼 차 몰고 다니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톰슨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톰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는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질문에 톰슨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판사님,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하지 않는 거죠? 톰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공개는 재판 진행상 필요할 때 공개하겠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대답에 톰슨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톰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판사는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 검토를 마쳤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톰슨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이 정도 증거로는 저를 유죄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정기 검문이었을 뿐이에요. 그때까지도 톰슨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피고인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준호 판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월 15일 밤 당신이 검문한 그 시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젊은 동양인이었는데 BMW를 몰고 있었어요. 톰슨은 여전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아마 변호사 사무실 직원 정도겠죠. 톰슨의 대답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톰슨 경찰관, 저는 그날 밤 당신이 검문한 바로 그 동양인입니다. 네, 뭐라고요? 톰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3월 15일 밤 11시 로스앤젤레스 5번가에서 BMW 3 시리즈를 몰고 가던 그 젊은 한국계 남성이 바로 저입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에 법정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요. 톰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비싼 차 몰고 다니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김준호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때 톰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히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 외모와 나이만 보고 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도 당신은
제가 단순한 사무직원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톰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과연 어떤 사람이 BMW를 타면 안 되는 겁니까?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톰슨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톰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판사석을 바라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셨는데 과연 제 직업을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김준호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톰슨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차별받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판사님, 판사님. 톰슨은 판사석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로. 15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이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권위도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세요, 톰슨 경찰관. 김준호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에 톰슨은 겨우 몸을 가누고 섰습니다. 당신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판사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판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대우가 정당했다는 말입니까? 김준호 판사의 질문에 톰슨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숨죽이며 이 극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젊은 한국계 판사가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장면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톰슨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에게 조언해 주세요. 김준호 판사가 톰슨의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조차 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통용됩니다. 피고인의 솔직한 심경을 들어보겠습니다. 톰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날 밤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였습니까? 저는 당신을 보고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젊은 동양인이 좋은 차를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톰슨의 고백에 법정안이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이라고 하셨을 때도 제대로 된 변호사일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준호 판사의 질문에 톰슨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찰 일을 하면서 편견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유색인종을 보면 먼저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톰슨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15년간 경찰로 일했지만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시민의 인권을 제가 먼저 짓밟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준호 판사는 톰슨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복수심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톰슨 경찰관, 당신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 판결을 듣겠습니까? 네.
판사님. 톰슨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김준호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올 판결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톰슨 경찰관, 당신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인종차별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톰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경찰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네, 판사님,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톰슨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준호 판사가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톰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간 시민을 보호해온 경찰관으로서 당신에게는 충분한 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선의가 잘못된 편견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에 톰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피고인 마이클 톰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네, 정말입니까?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준호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향후 1년간 매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변화 과정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판사님. 그리고 사회봉사는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판사의 배려, 깊은 판결에 법정 전체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님, 왜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해 주시는 겁니까? 톰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말에 톰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나세요, 톰슨 경찰관.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톰슨의 진심 어린 눈물에 방청석 여기저기서도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해가,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준호 판사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톰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톰슨은 김준호 판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김준호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톰슨은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로스앤젤레스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 톰슨 경찰관, 오늘도 오셨네요. 네, 김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마이클 톰슨은 한국계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대학 원서를 쓰는데 영어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톰슨은 진심 어린 미소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국적이나 피부색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자분이 정말 똑똑하시네요. 이런 훌륭한 에세이를 쓰다니. 정말요? 우리 손자가요?
네, 정말 감동적인 글이에요. 분명 좋은 대학에 합격할 거예요. 톰슨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준호 판사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판사님, 톰슨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예전의 경직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톰슨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준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한국어 수업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는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답니다. 톰슨의 서툰 한국어 인사에 김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치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판사님 덕분입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제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톰슨의 말에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 판사님께 한 말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변화하신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 6개월 후 톰슨은 경찰서에서 인권교육 담당관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톰슨은 후배 경찰관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편견에 사로잡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제가 차별했던 그분이 저를 심판하는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처벌하는 대신 구원해 주셨어요. 톰슨의 진솔한 강의는 많은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날 기자가 톰슨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예전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계기는 한 분의 관대함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김준호 판사님의 큰 마음이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톰슨과 김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과 선입견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인가요? 하버드 로스쿨 오스틴 홀 강의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빽빽이 들어찬 가운데 한 명의 젊은 동양인 남성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판사입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32세의 젊은 연방법원 판사를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김준호 판사의 첫마디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를 차별하고 모욕했던 경찰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에게, 그리고 그 경찰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리고 왜 300명의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이 이 강의 후 기립박수를 쳤을까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 판사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네, 앞쪽 학생부터 말해보세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훌륭하네요. 또 다른 의견은 고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요. 마지막 답변에 강의실에 웃음이 일었습니다. 김준호 판사도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모든 답변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또 다른 답변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준호 판사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곳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2016년에 말이죠. 그때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연방법원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판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말이에요. 김준호 판사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피해자와 완벽한 가해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1년 전 제가 경험한 사건은 그런 흑백 논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3학년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에요. 김준호 판사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어느 밤 저는 단순히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BMW를 몰고 말이죠. 그런데 한 경찰관이 저를 세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경찰관은 저를 보자마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젊은 동양인이 이런 좋은 차를 어떻게 타지? 라는 시선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법조인이라고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나 하는 일이겠지라고 단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비싼 차 몰고 다니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강의실에서 와 말도 안 돼 같은 작은 탄성들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느꼈고요.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3개월 후 그 경찰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와, 이번에는 더 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저를 차별했던 경찰관을 제가 직접 재판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김준호 판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이제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나게 해주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재판 당일 그 경찰관 마이클 톰슨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김준호 판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톰슨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꼬마가 판사라고?
농담도 정도가 있지. 강의실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이를 묻고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중요한 재판을 제가 맡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요? 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김준호 판사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톰슨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때 톰슨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변명했어요. 정기 검문이었다. 의심스러워서 확인한 것뿐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그날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톰슨에게 말했어요. 톰슨 경찰관, 저는 그날 밤 당신이 검문한 바로 그 동양인입니다. 와, 톰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다리가 휘청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톰슨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몰랐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럼 판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한 학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김준호 판사가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엄벌에 처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중형을 선고하셨겠죠.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톰슨이 무너져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 사람도 결국은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매월 법정에 출석해서 변화 과정을 보고하도록 했죠. 그게 전부인가요?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요?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다. 하지만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김준호 판사의 말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그 경찰관은 정말 변했나요? 한 학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토마스라는 학생이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준호 판사는 학생의 이름표를 보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톰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 몇 달은 형식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점점 진심이 담긴 성찰문을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판사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톰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판사님,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의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편견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변한 거네요. 6개월째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톰슨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를요? 학생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하면서
한국계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게 됐대요. 그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9개월째엔 경찰서에서 인권교육 담당관으로 자원했어요. 후배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실수담을 들려주면서 편견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1년째 마지막 보고를 할 때였어요. 김준호 판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검문한 것은 한 명의 시민이 아니라 미래의 저를 구원해줄 은인이었다는 것을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처벌하지 않고 변화의 기회를 주신 판사님 덕분에 저는 진짜 경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몇몇 학생들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그런데 만약 그 경찰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레이첼이라는 학생이군요.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김준호 판사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만약 톰슨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관대한 처분을 내리셨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그럼 모든 범죄자를 관대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마크라는 학생이군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준호 판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피고인의 진정성도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수와 정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복수는 감정적인 반응이지만 정의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톰슨의 경우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그 판단이 맞았군요. 네, 다행히 그랬죠. 지금 톰슨은 다른 경찰관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께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김준호 판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강의실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중년의 백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톰슨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와, 정말이야? 바로 그 경찰관. 학생들의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톰슨은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왔습니다. 김준호 판사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톰슨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분을 차별하고 모욕한 것이죠. 톰슨이 김준호 판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호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 경찰관, 먼저 학생들에게 그날 밤 무슨 생각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판사님. 톰슨은 학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젊은 동양인이 BMW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15년간 경찰 일을 하면서 편견이 생겼습니다. 젊은 유색인종이 좋은 차를 타면 뭔가 이상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톰슨의 솔직한 고백에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이라고 하셨을 때도 아시아계가 무슨 진짜 변호사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톰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판사님처럼 당당하게 맞설 수 없었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님, 판사님이 관대한 처분을 내리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도 저를 용서해 주시다니. 톰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차별했던 분이 저보다 훨씬 큰 인물이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마음은 저보다 훨씬 넓으셨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김준호 판사가 톰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톰슨 경찰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경찰서에서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인가요? 한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신참 경찰관들과 베테랑들에게 편견의 위험성을 교육해요. 제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말이죠. 효과가 있나요? 네, 많은 동료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톰슨처럼 되지 말자는 것이 저희 서의 모토가 되었어요. 톰슨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봉사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웠답니다. 한국어로 인사해 보세요. 한 학생이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톰슨의 서툰 한국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톰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김준호 판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을 때 기억해 주세요. 법정은 단순히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판사님, 모든 사람이 톰슨 경찰관처럼 변하지는 않을 텐데요. 한 학생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김준호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변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대함과 지혜를 보여준다면 최소한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톰슨이 덧붙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판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처벌만 받았다면 저는 그냥 화만 내고 끝났을 거예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톰슨의 솔직한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기회를 주시고 제 변화를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진짜 변화가 가능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지금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호 판사가 먼저 답했습니다. 톰슨 경찰관은 제게 큰 가르침을 준 분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어요. 톰슨도 답했습니다.
판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구원이라니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아닙니다. 판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힌 경찰관으로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학생들의 눈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법조인의 진짜 역할은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준호 판사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관대함입니다. 톰슨도 덧붙였습니다. 저처럼 실수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김준호 판사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복수보다는 화해를, 처벌보다는 교육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톰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서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서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300명의 학생 전체가 일어서서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준호 판사와 톰슨 경찰관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판사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경찰관님, 용기 내어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런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그날 하버드 로스쿨 강의실에서는 법조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운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힘,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복수보다는 용서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